안녕하세요. 마린파크, 전임관리단원 이장 전현진입니다. 저번에 투자의 관점에서 집합 건물을 먼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일단 경험했던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매수 시점을 잘 보려고 몇 년 전부터 이곳 상가를 좀 봐왔었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시행사 쪽에서는 굉장히 매물이 좀 싸게 부동산을 내놓아서 일단은 제가 급하게 많이 사진 않고요. 일단 하나만 일단은 샀었습니다. 사서 자 물론 거기에 자금은 제가 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가 건물을 좀 살까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아까 돈에 대한 지저분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에 가보니까 저는 뭐 관리비를 다 내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리비 부분에서는 너무 지저분하던 것 같아요. 뭐 예치금이나 선수금 부분 뭐 여러 가지들이 누구한테는 깎아주고 누구한테는 안 깎아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쪽에서. 그러니까 참 직원들도 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였고, 물론 뭐 직원들 중에서는 뭐 관리팀장이라든지 뭐 시설팀이든 보안이든 미화든 이런 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소장이든 뭐 아니면 관리업체 관련된 사람들이든 그런 사람들 해라 하니까 뭐 했겠죠만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다 이런 거는 제가 뭐 굳이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 그냥 가서 뭐 또 떡도 주고 뭐 음료수도 좀 가끔 주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여기 입점주 분들 중에서 이게 그, 그 관리 업체라 사회가 안 좋은 그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회가 안 좋은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예. 뭐 그것도 개인의 어떤 이권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 그래서 막 싸우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소유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와서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하소연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듣고 고생 많으시다고 제가 했고, 뭘 도와드리면 되느냐라고 했고, 도와주는 부분은 별로 없는데 그때 소송을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소송을 하려고 하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소송 비용을 제가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5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고요. 달라는 대로 드렸습니다. 드리고 뭐 다른 분들한테도 소송 비용을 좀 이렇게 부탁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뭐 하고 있는데 쉽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시간을 저도 내볼 테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한 가보자 라고 해서 요 입점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여기 소유자 분들한테도 연락을 좀 했었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뭐 이 부동산에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좀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래 뭐 지금 뭐 아주 불투명하고 이렇다던데 한번 좀 도와주시면 그 마무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부동산은 제가 왔다 갔다 했었었고요. 그래서 마침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부동산도 이곳에 좀 있고 해서 부동산 한자 소장님한테 가서 부동산 소장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나 이런 것 좀 살려고 좀 눈여겨보면서
그러게 좀, 그 입점업체들 또는 그 소유주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점주 분들을 일단 모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게 수분양자가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상가 번영회라도 지금 만들어서 일단 서로 의논을 나누고 그렇게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상가 번영회를 이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뭐 제 사무실에서 말이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오시라 해가지고 상가 번영회 이런 걸 쫙 쪽지 다 만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가 번영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번영회가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생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가 번영회 자생 단체로서의 또 필요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권리도 있고 물론 의무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관리소장하고는 좀 친했기 때문에 가서 우리 상가 번영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점주 분들이 막 뭐 불투명하다 이러시니까 만나서 우리 서로 이야기를 잘 나누자. 그리고 뭐 불투명하지 않는데도 불투명하다고 하시니까 잘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위원들을 이렇게 제가 구성을 딱 했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앉아 저희 아시는 분들하고 또 앉아 거기도 갔었고요. 저기 시공사 쪽에도 좀 갔었습니다. 하자 때문에 건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자 부분이 관리업체한테 하자 부분을 이야기해도 그 뭐 하자가 어떤 상황인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안 해주고 뭐 짠 건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시공사를 직접 저는 좀 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사장님 좀 같이 만났으면 해가지고 사장님도 좀 만났었고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그분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행사하고 시공사 사이에 또 돈을 못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공사 측에서는 이제 돈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공을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시공사에서, 시행사에서 돈을 뭐 못 주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결국 공매가 넘어가는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연히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이 남을 도와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좋은 어떤 물건이 나오듯이.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조금 저희 건물에 공매도 좀 몇 개 나오겠네 싶어가 그래서 공매권도 몇 개 제가 샀었고요. 그런 부분 그 뒤늦게 앉아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리고 이거는 이것대로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국회의원들 여기 왜 저희 같으면 해운대구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좀 제가 미리 앉아 사무장님을 좀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누고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입점주분들하고 같이 갈 테니까 국회의원님 좀 오시면 같이 앉아 만나가지고 우리 뭐 이런저런 집합건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뭐 그것도 좀 나눴고요.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과정을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래 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시면 전 투자 관점에서 앉아 그래 왔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앉아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남한테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봉사를 하듯이 이렇게 하면 사람이 뭐 두려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아시지만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가 번영회를 만들어서 딱 진행을 막 하는데 거기서 뭐 저는 뭐 제 이권하고 전혀 관련 없고 저는 관리비 잘 내고 있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관리업체 측에서 막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불리했든지, 예, 뭐 이 앞뒤가 뭐 말이 안 맞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뭐 주동한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짓거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지 저한테도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좀 다른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하시다가 저하고는 사이가 좋았는데도 나중에 돼서 본인들이 뭐 오해인지 그걸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을 설정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욕이란 욕을 막 해서 하면서 저한테도 물론 저보다 나이 엄청 많으신 분들한테는 막 욕을 했었고 그런 부분도 많았고요. 그런 부분은 그냥 그냥 피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셨고 또 싸우는 분들도 있고 자기들끼리. 근데 저는 절대 이게 욕을 하고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욕을 안 합니다. 저는 욕을 하고 하길래 제가 아시죠? 한두 번은 제가 한 두세 번은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아가는데 돈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확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실전적인 투자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온다면 별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또 이렇게 사람에 대한 명예거든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별 것이 아닌 분들이 막 자기가 뭘 대단하다는 식으로 관리업체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건물을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많이 해본 그 사람들은 법무법인들도 꽤 큰 법무법인도 가지고 있고 이런 곳은 더 그렇거든요. 또 소송을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눈에 뵈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볼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저도 딱 준비를 다 합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준비를 다 합니다.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건 항상. 그래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가 형사건하고 민사건은 형사사건이나 아니까 민사사건 이렇게 준비를 해가 칼을 뽑으면은 확실히 뽑아가 베버려야 됩니다. 단칼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고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무혐의가 된다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왜 고소합니까? 그러면 그럼 나중에 역공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확실히 처리하시라. 그런데 악의적으로 가지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뭐 삶에서 저는 악의적으로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형사건이나 민사가 처리할 건 처리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갔던 겁니다. 예. 진행이 돼 가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뭐 관리단 집회 같은 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과반수가 통과돼야 되는데 좀 과반수가 완전히 통과될 것 같지 않다 싶은 그러니까 과반수가 통과됐는데 어떤 분들은 입점주 분들은 이걸 캔슬시킬 가능성이 높다. 확약서를 적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관리단 집회를 하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막상 여러분들 소송을 해보시면 명확해야 됩니다. 원고 측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세상이든 있죠. 제가 오늘은 요 정도 말하고 또 계속해서 다음에 투자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저는 이론적인 부분도 물론 뭐 필요하죠. 이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근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실전형으로 해서 미래를 갖다가 정확하게 내다보고
실사구시를 가면서 이론을 찾아가는데 그 이론도 과거에 아주 옛날 과거에 있는 이론들이 있죠. 전혀 그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거는 저는 좀 저는 좀 그렇게 좋게 보진 않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이렇게 딱히 어떻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그렇지만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위원들 모이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가 집회를 하면은 분명히 패소할 건데도 막 그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명분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세상의 판사님께서는 부동산 관리된 쪽은 뭐 법 감정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만족하면 그냥 승소시켜 준다고요. 그 만족 못하면 패소를 하는 거고 뭐 이런 구조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라도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위원이 모이고 초창기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게 할 때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죠. 저는 그 투자 관점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 은행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펀드에 가입해라고 하시면서 상담사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펀드에 대한 상담사들도 꽤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펀드 중에서 해외 투자는 어떤 거고 뭐 이렇게 해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한다고요. 또 재테크 관리사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지식이 박하고 다식해요. 들어보면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또 주식 투자하는 그 방송국에서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뭐 다 아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막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분석해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말은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실전에 가가지고 지금 현재와 미래죠. 그거 실전이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고 실사구시로 정확히 해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엉망인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 무슨 말이냐고? 저는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변호사분들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고요. 실전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없고, 이런 분들은 좀 안 믿는다고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이렇게 중개인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럼 본인이 그렇게 말을 잘하고 이러시는데, 막상 본인들은 투자에 대해서 실제 투자가 돈을 버는 경우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 말만 떠들고요.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들? 오히려 손실을 주고요, 고객들한테. 여러분들 거의 많이 그런 걸 많이 당했었을 것 같은데, 부동산이든 어디든. 변호사도 잘못 선임해가지고 말이죠.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잣대는 제가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이런저런 걸 하면서 촉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은 한 가지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요 정도 해서 마칠까 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보면 저는 여기 상가가 조금 매수 타임을 잘 받고 그렇게 해서 수익 구조도 좀 많이 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게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그 수익을 벌기 위해 가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식으로 있죠. 프리미엄 조금 노래가 치고 빠지고 그러니까 돈 많이 못 벌거든요. 정확하게 그 건물에 대해서 그 부동산을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미리 잘 분석하시고 분석을 다 했다면 가서 신껏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변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께서 뭐 부당한 거 있으면 바로 권리를 행사하시고 그걸 일을 갖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력을 가지고 쭉쭉 나가줘야 되죠. 근데 대부분은 거기서 손을 빼버리죠. 자기 재산인데도 그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 지금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제 하나를 제 예를 들어서 하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쪽에 상가를 좀 사고 뭐 이렇게 제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제 주변에 이렇게 지인분들 중에서는 저게 좀 큰 공원이 생기고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뭐 잘 된다고 막 이게 신문지사에서 떠들고 난리였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막 거기 아파트 단지부터 생기고 막 아주 좋은 곳이니까 그곳에 있는 땅이나 건물을 사면 지금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이상이 뻥뻥 올라갈 것이다. 분명히 그래 된다. 그러면서 말이죠. 제 지인분들 중에서는 그 부동산 상담 쪽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막 이게 떠들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근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본인 투자하시라고 했고, 그럼 본인이 근데 투자를 하시고, 근데 또 이런 투자하는 부분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는 부동산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를 하는데 은행에 빚을 갖다가 이빠이 당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투자하는 거 이빠이 당겨가지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원활한 유동성이 있으면 돈의 유동성. 그런데 그분들은 이렇게 이빠이 돈을 당겨가지고 막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또 그걸 또 담보로 해가 또 이빠이 당겨가지고 또 이렇게 또 사고 앉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럼 나중에 앉아 그 부동산 투자인 곳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임대료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빵꾸가 난다든지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일종의 갭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돈의 유동성이 있죠. 막혀버렸을 때 은행이 이자는 줘야 되죠. 완전 망가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좀 봤을 겁니다. 돈 몇 푼 가지고 있죠. 뭐 1,000만, 2,000만도 지금 못 돌려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쩔쩔매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이렇게 지금 바라볼 때 일단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돼서 게임의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 막 그냥 조그만 게 프리미엄 그걸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그거. 미리 그곳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걸 딱 알아가지고 인내하는 과정도 거쳐야 되고 남들 좀 봉사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본인이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안다고 떠들 필요는 없지만은 떠들어서도 안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좀 도움을 드려야 되고 좀 그런 어떤 척은지심의 마음은 좀 필요하리라 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저는 좀 그런 과정을 좀 많이 거쳐왔었습니다. 예. 그 다음 단계부터는 또 그 다음 투자 관점에서 계속 제가 뭐 또 말씀을 좀 다음에 좀 드릴 겁니다.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어리숙하게 아니면 그냥 애매하게 이야기해서 근데 실제 일 처리할 때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깔끔하게 하고 뭘 잘못한 거 있으면 굉장히 뭐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요. 누구를 뭐 주변에 뭐 판사하고도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뭐 변호사든 뭐 주변에 있는 뭐 우리 직원이든 누구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야기.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몇 번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냥 아는 것도 넘어가고 그러는데 너무 이상하게 나온다 했을 때 한 5번 정도까지는 참다가 도저히 안 됐을 때 내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썩 이렇게 잘 돌아가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계신 부동산, 집합 건물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 각자가 공동체로서 서로가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